원래 고양시 지도면 토당리였어요. 그래서 토당공원이었다가 나중에 지도공원이 된 거예요. 근처에 지도초등학교, 지도중학교 다 그런 거예요. 신부님, 오늘 거기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 진짠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친구는 90년대 구미공단 비디오 테이프 공장 다닐 때 동기였어요. 올해 66세로 동갑입니다. 매일 악력기를 쥐어짜고 다니는 마초였습니다. 점심때 여직원들 앞에서 밥 먹는 것도 쪽팔린다고 식당에도 안 갔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공장 뒷산 참나무 아래로 가서 복싱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가 또 문장을 좋아하고 직접 쓰기도 해요. 특히 모택동 문장을 아끼는데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걸 대놓고 남자의 신체로 끌고 와서 쇼를 합니다. 실제 허리를 앞으로 튕겨대면서요. 점점 CD가 나오는 때라서 비디오 테이프는 사양길이었는데 공장도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퇴사 후 돌다 행신동에서 콩나물국밥집을 냈고 성당도 그때부터 다니게 된 겁니다. 코로나 때였어요. 지도공원에서도 모두 마스크 쓰고 운동할 때인데 조경도 좋고 트랙이 워낙 커서 멀리서도 오거든요. 오는 사람 중에는 거대한 상수리 나무 보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무가 거의 40m 높이에요. 우뚝 솟은 게 멀리서 보면 아주 신령스럽죠. 아래 가서 올려다보면 하늘을 가리는 무성한 이파리들의 앞도 그래요. 그 나무 아래 한 늙은이가 있었어요. 소갈머리 다 빠진 칠성날 까치대가리 해가지고요. 껄껄 웃고 있으니까 미친 도인이나 만행하는 땡중인 줄 알았죠. 근데 벌떡 일어나서 나를 와락 앉는 거예요. 악력이 얼마나 세던지 30년 만에 보는 그 친구였습니다. 능곡에 살고 있었습니다. 계속 입사 퇴사를 반복하며 살았답니다. 가장 최근 2년 전에는 소규모 회사에 임원으로 있다가 부두가 나자 마초처럼 몽땅 뒤집어 쓰고 검찰청을 들락거렸습니다. 혐의는 벗었지만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냥 식당하며 조용히 산다고 했죠. 그나마 성당 다닌 후부터 좋아진 거라고 덧붙이면서요. 그랬더니 나약하게 왜 종교냐고. 서로 볼품 없어서 자주 만나자는 빈말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시 보게 된 건 2해 지나서였습니다. 완전히 딴판으로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간 2가지 큰 일이 있었답니다. 첫째, 머리입니다. 지인 소개로 영업직에 취직하게 됐는데 그쪽 사장이 살짝 걱정하더래요. 대머리 때문에 인상이 강한 것 같다고. 큰일 났다 싶어서 다니는 병원 의사에게 상담한 즉 새 머리를 나게 하는 약이 있답니다. 그 이름 프로페시아. 근데 안 좋은 소리 있었죠. 대머리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되는 것이라는데 이 약은 남성 호르몬을 줄여서 머리카락을 잡아두는 약이랍니다. 대머리는 치료되지만 남성성, 즉 성욕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친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총구에 집착했던 친구인데 오죽했겠어요. 하지만 아내가 밀어붙여 한 달치씩 처방받아 매일 복용하게 됐습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솜털처럼 새 머리가 났습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둘째, 계명입니다. 제가 성당 다니면서부터 형편이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새 직장이 고달플 때 그 말이 생각나서 자기도 다니게 됐답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전도하게 됐네요. 열심히 다닌 끝에 세례도 받고 세례명인 스테파노로 호적 계명까지 했답니다. 이 대목에서 그 마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울의 박해로 순교한 사람이 스테파노잖아. 스테파노는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먼저 순교한 사람이고 사울은 악독한 사람이잖아.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한 사람이고 사울, 바울, 스테파노 도대체 뭔 얘기인지 궁금하지도 않아서
다시 만나자는 빈말만 하고 일하러 갔습니다. 또다시 2해 지나 그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입니다. 한여름에는 국밥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친구야, 지도공원이야. 술 좀 챙겨오게.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빨간 소주와 수육을 챙겨 들고 갔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 봤을 때처럼 소갈머리 없는 까치 대가리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낄낄거리기까지 하니 환멸이라고 하나요? 저런 친구를 위해 술동이까지 들고 온 식당 주인 말이죠. 뭐 확 더러운 심정이 됐어요. 직장 잘 다니던 어느 날 아직 취직도 못하고 있는 30 넘은 아들놈이 엄마와 말다툼을 하고 있더랍니다. 조용히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여자 건드리지 마라. 아들은 그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요. 악력이 센 그 친구는 아들을 단숨에 업어치게 하고 목을 졸랐습니다. 결국 아내가 전화해서 파출소로 끌려갔습니다. 다음날 새벽 훈방되며 자신의 모습이 한심해서 직장이고 뭐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영등포 찜질방 사흘째 되던 날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약을 안 챙겨온 겁니다. 그 약은 하루라도 안 먹으면 그대로 다시 머리가 빠지거든요. 낙심하여 우연히 노숙자가 주는 막걸리 한 잔을 마셨는데 그것이 그만 2-3잔 되고 소주로 갈아타게 됐습니다. 그렇게 불을 마신 거지. 나는 불을 마셨노라. 아하하. 불을 마셔버린 처참한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버닝부 씨를 예를 들어가며 말을 했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알아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집요하게 물으니 거짓투성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몇 번씩 쉽게 취직했던 것도요. 그 친구가 2년마다 나타났던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알코올 치료소에 5번이나 들락거린 전과 오범이었습니다. 어렵다는 계명도 알코올 오범이 새 이름으로 새 삶을 살고자 한다니 나라가 허락해 준 겁니다. 나 돌아갈래. 자갈밭에 술에 가듯 고단한 마초의 인생. 그의 입에서 갯물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번호를 주고 거대한 물상 아래로 갔습니다. 감남산에 엎드려 기도하듯 독두를 조아렸습니다. 숯을 주체 못하는 무성한 상수리 나무가 스테파노를 쓰다듬어 위로했습니다. 끽! 잠시 후 제가 전화해서 알려준 대로 차가 왔습니다. 사람 둘이 내려 그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억센 마초는 봉둔한 발에 박해받는 스테파노 얼굴로 차에 올랐습니다. 망원렌즈 피사체처럼 요동없이 가더니 언덕 너머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부님. 이 인간 진짠가요? 바울이고 스테파노고 왜 전력이 다 그 모양이냐고요. 왜 기문둔갑이냐고요. 한 대 더 하시겠어요? 그냥 가지세요. 전 나가면서 한갑도 사면 되니까. 참, 신부님도 한번 드셔봐요. 효과 있어요. 여기 이거 솜털 같은 거 이제 나중에 굵어진다니까요. 여기 불 쿨럭. 운동하러 나오면 그대 얼굴 보여요. 여기저기 보여요. 그대야 어떻게 다시 집에 돌아와 식은 밥을 먹어요. 아무거나 먹어요. 그대야 편히 쉬세요.